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100% 동의합니다.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이해합니다. 검찰 역사 자체가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입니다. 결국 국민은 검찰이 고쳐 쓸 집단이 아니라며 검찰청을 폐지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독점적 권력을 해체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위 조작 기소에 앞장선 검사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억울한 재판에 끌려간 국민들은 짐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소는 취소하고 잘못 기소한 자는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허위 조작 기소와 항소, 상고,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 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허위 조작에 의한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라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의 분노를 느낍니다. 검사들은 자중하십시오. 검찰청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미련을 버리십시오. 검찰청 문패를 다시 다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다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부동산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평균 아파트 값이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수인 전세 가격이 자극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26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이는 월세를 상승시키고 결국 서민만 높은 삶의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불씨를 꺼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경제 안보의 위기 속에 민생 경제의 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를 실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품질 공공임대와 중저가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수의 투기 심리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택 공급 체계와 부동산 세제, 임대차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방안까지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엄기숙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 길어서 여러 계획을 세우고 계실 듯합니다. 비대위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평등 가이드라인 등 당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입법 과제 및 당 혁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돌아오고 싶은 정당, 믿고 키우고 싶은 정당으로 변화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이 길지만 우리 주변에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일상이 평안하고 다채로울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돌봄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휴식과 재충전, 주변의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시간과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휴식은 누군가의 노고에 기대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쉬는 동안에도 아픈 사람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한 끼 식사 배달을 위해, 재난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생필품을 사러 오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긴 연휴를 맞이해 일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삶이 서로의 일자리, 노고, 삶에 연결되어 있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연휴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연휴에도 일하면서 누군가의 일상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수고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더 잘 보답할 수 있도록 비대위에서도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대위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거대 양당의 충돌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야 합의 민생법안 69개 전체에 대해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땡깡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 필리버스터 제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섭단체 요건과 선거제 등 정치의 기본 룰이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온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유리할 때는 버티고 불리할 때는 고치는 식으로 국회 운영의 권한을 거대 양당이 독점해온 현실, 이런 구조야말로 정치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본래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처지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180도 달라집니다. 다수당은 종결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제1야당은 제도 수호자 행세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뀌는 거울 정치가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수 정당과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싸움 구경꾼 신세로 밀려납니다. 이 구조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하고 국회 운영의 권한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거대 양당의 정쟁과 발목 잡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되는 건강한 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필리버스터 룰 개정은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다시 정치개혁입니다. 기득권 구조의 틀을 깨고 국회 룰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조국혁신단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연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미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킵시다. 필리버스터라는 나무를 보지 말고 정치개혁이라는 숲을 함께 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 의종입니다. 우리 혁신당이 창당 때부터 지켜온 검찰개혁의 약속이 이제 역사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오랫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특권을 누려온 낡은 검찰 권력과의 결별을 뜻합니다. 개혁의 길은 언제나 저항에 마주합니다. 윤석열 석방 감사 문자를 한 검찰 동호회를 비롯해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헌법소원을 운운하며 반발하고 현직 검사들이 사의를 표하거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구하는 모습은 개혁이 얼마나 기득권의 뿌리 깊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개혁이 절실한 곳일수록 그 저항은 더 크고 거세기 마련입니다.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민생을 짓눌러온 사회 전반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개혁정당입니다. 개선과 달리 개혁은 낡은 질서와 결별하고 새 길을 여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치열한 준비와 굳건한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혁신당은 분열과 비방, 파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초심을 되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혁신당은 창당 이후의 혼란을 딛고 당 운영의 폐쇄성과 계파주의를 과감히 축출하며 당원과 시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도록 정당부터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구호나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을 왜곡한 저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공로상을 수여하겠다는 소식은 일상 곳곳에서 개혁이 미화 아닌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개혁의 정신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과거의 적폐와 왜곡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비대위는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현장 개혁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킨 3년은 너무 길다는 약속처럼 민생과 함께 기존 정당이 꺼리는 분야까지 포함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 빠르고 공정하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당이 있는 한 낡은 기득권이 되살아날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당 내외에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원장과 모든 비대위원들은 국민과 당원 앞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혁신당은 더욱 성숙하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거듭나 긍정과 상생의 개혁, 모두가 함께하는 개혁을 실천할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대위원 윤솔지입니다. 어제 저희는 대구에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보수의 아성 대구였지만 우리 당원들은 정말 우리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2시간 남짓 진행된 간담회에서 당원들은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두가 비대위원이고 모두가 진심이라는 우리 당의 구호처럼 지금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이 마침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권력 오남용으로 국민을 괴롭혀온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 당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7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입증하고 검찰청 폐지를 앞당기는데 큰 공로를 세운 자들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다음으로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겨울 추운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실현시켜 주신 시민들께 드릴 감사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혁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검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특권의식,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검찰의 권력 오남용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맨 앞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우습게 보는 내란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민생개혁 과제들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저희 비대위원들은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이 일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곧 추석 연휴입니다. 긴 연휴 동안에도 어디에선가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난과 외로움으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가난과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녀의 소식을 듣고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힘없는 분들,
소외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